안녕하세요. 정성스럽고 바르게입니다. 오늘은 20대의 내 집 마련 노하우나 제가 집을 이제 구하면서 경험했던 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20대 내 집 마련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내가 집을 구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저는 월세를 주로 살았기 때문에 내 집이 생기는 게 어떤 기분일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처음 이제 집을 구매하게 된 계기는 이제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집을 구매하게 됐고, 처음 저한테 딱 결혼 준비 당시 통장에 제가 모았던 돈이 한 2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26살 기준으로요. 지금 저는 서울 쪽은 아니고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데, 저희 동네 기준으로 이제 평당 아파트 같은 경우 1,000만 원 정도 시세가 잡혀 있어요. 1,000만 원 조금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 재건축 아파트고 22평 정도 됩니다. 그렇게 큰 집은 아니에요. 구매 당시에 금액은 한 2억 3천만 원 정도 됐고, 2억 3천을 제가 다 가지고 있진 못했어요. 2천만 원 가지고 있어서 제가 2천만 원 가지고 집을 이제 구매할 수 있었던 이유나 방법들, 그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봐주시면 분명히 작은 도움이라도 꼭 될 거예요. 이 부분은 저한테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일일이 찾아보고 직접 이제 가서 물어보고 경험해보고 겪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그렇게 100% 명확하게 알고 있진 않아요. 제가 어떤 식으로 집을 구매했냐면, 일단은 그때 당시에 이제 사업자도 갖고 있었고, 회사 이제 4대 보험도 들고 있었어요. 개인 사업자가 있었는데 매출은 거의 없었고, 회사 이제 월급 통장이 있지 않습니까? 월급의 급여가 실수령액은 좀 달랐지만 한 200만 원 정도 찍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저희 나라에 굉장히 좋은 제도 중에 하나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제 진행하는 대출이 있어요. 대출에 대해서 좀 나쁜 것이다, 대출을 하면 큰일 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었고. 근데 이 대출이란 게 본인의 이제 어느 정도 소득 기준의 지출 플랜을 좀 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혜택은 정말 좋은 혜택이니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실행하는 대출은 크게 두 가지예요. 보금자리론이랑 디딤돌 대출. 그 중에서 이제 그냥 일반적인 사람은 디딤돌이 더 금리가 낮다, 보금자리론은 디딤돌에 비해 좀 금리가 세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고 계실 거고, 이 대출의 장점은 일단 금리가 정말 저렴해요. 이런 금리 어디 가서 나중에 은행 가서나 좀 상담을 받아보셔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고정금리, 변동금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2%의 좀 금액을 빌렸어요. 근데 이 금리가, 변동금리는 변동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고정금리는 내가 처음에 약정한 금액의 퍼센트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저는 경험이 없으신 분들, 저처럼 처음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고정금리 쪽으로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실행해주는 내 집 마련에 관련된 이제 이 상품이라 하니까 좀 대출 영업사원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이 대출은 인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부부 합산해서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다가구 가정이나 이런 데는
뭐 1억 정도까지는 이제 그 제한을 봐줘요. 뭐 연소득 7천만 원 같은 경우는 뭐 한 합산하면 뭐 월급이 한 500씩 뭐 부부 합산해서 정도 안에 들어오면 뭐 하실 수 있고요. 금리는 우대금리 받으면 1%대부터 시작합니다. 보통 뭐 2% 초반 뭐 이렇게 시작하는데 1%대.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혹여나 추후에 내 집을 구매하시겠다는 분들은 우대금리 적용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택 청약 같은 경우 우대금리 적용되고요. 다가구나 뭐 부양가족 뭐 이런 부분이 뭐 우대금리로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청약 같은 경우는 소액이더라도 조금씩 부어두시면 나중에 이제 분양 당첨이나 뭐 이런 게 되실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내 집 마련을 좀 월세를 내고 있으면 지출이니까 왜 서둘러 쓰면 하냐면, 월세 비용은 그냥 사라지는 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내가 살고 있음에 빌려서 낸 돈이지만 나한테 쌓이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적금을 왜 드세요? 어떤 이유 때문에 드십니까? 그냥 내 수중에 목돈이 생겼으면 좋겠어서? 아니면은 뭐 무슨 계획들이 있으시겠죠. 뭐 여행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결혼 자금을 모을 수도 있고, 뭐 집을 살려고 모을 수도 있고, 그냥 뭐 생각 없이 그냥 모으고 있어. 그냥 내 수중에 뭐 돈이 모여야 뭔가를 할 것 같아서, 아니면 뭐 사업 자금을 모을 수도 있고 한데, 월세는 저도 뭐 사무실도 월세고 뭐 월세 좀 많이 있어요. 저희 뭐 직원들 숙소도 월세고, 나한테 쌓이는 돈 아니에요. 이거는 지출되는 돈입니다. 나가는 돈이에요. 하지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경우 나는 이 빌린 돈에 대해서 이자는 내고 있지만 반드시 이 지금 내가 내고 있는 돈은 내 나중에 재산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대출 받으면 한 달에 뭐 얼마씩 어떻게 내? 나 월급 이만큼 받는데 대출 받아가지고 어떻게 집을 사냐?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계실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는 여러분의 큰 착각이에요. 보통 이제 저희 같은 평소에 집에 이제 저희 동네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월세를 구하시려면 50만원, 55만원, 뭐 비싼 데는 뭐 한 60만원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싼 지역은 뭐 40만원대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그건 지출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제가 매월 상환하는 돈이 한 57만원 정도 돼요. 저는 이제 많이 빌렸어요. 최대한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렸어요.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릴 건데, 뭐 LTV라고 해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이에요. 뭐 집에 대한 거겠죠. 그래서 뭐 KB 기준 해가지고 뭐 시세도 뭐 은행에서 보고 뭐 본인들 이제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뭐 주택금융공사라든가 본인이 이제 신청한 주거래은행에서 DTI라고 해서 총 부채 상환 비율, 뭐 금융 부채 상환 능력 소득을 따져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 이 사람이 상환할 능력이 되는가, 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크게 신경을 전 안 썼어요. 왜냐면 뭐 내 소득에 따라서, 그리고 뭐 보통 이제 어느 정도 뭐 지역별로 뭐 선이 있어요. 뭐 60%까지 된다, 70%까지 된다, 뭐 투기가 가열된 곳, 뭐 예를 들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좀 제한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 지역은 뭐 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한 70%는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저는 월세를 내면서 어찌됐건 제 집을 사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따지고 보면 30년 기준으로 빌렸어요. 30년 기준 뭐 57만원씩 내야 하는데, 어찌됐건 뭐 그 기간 안에 돈을 모아서 뭐 집을 구매하시는 분이 더 낫을 수도 있지만, 이 대출의 장점은 뭐냐면 3년 뒤에는 중도에 내가 상환해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속된 기한이 30년이어도 3년 뒤부터는 내가 원하는 만큼 갚을 수 있어요. 현재는 57만원씩 내고 있지만 뭐 3년 뒤에 내가 승진을 한다던가 뭐 직장을 옮겨서 뭐 소득이 많이 늘었고 사업을 하면서 소득이 많이 늘었으면, 그때 돼서 3년 뒤에 뭐 통으로 내가 뭐
뭐 한 1억 5천을 빌렸으면 뭐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뭐 이렇게 갚으셔도 저한테 뭐 이자나 뭐 중도 상환 수수료라든가 뭐 해지 수수료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월세 개념으로 이렇게 낸다고 생각을 하시고 추후에 내가 이제 돈을 뭐 잘 모아가지고 저축을 해서 3년 뒤부터는 갚아 나가시면 나는 몇 년 동안 월세 낸 돈은 다 이제 빠지는 돈이지만 이렇게 몇 년의 월세처럼 대출 이자랑 원금을 갚게 되면 어찌됐건 나는 저축을 위하고 내 나름대로의 뭔가 자산가치, 뭐 재산, 뭐 집이나 뭐 부동산 뭐 이런 거를 좀 구매하시고 뭐 재테크나 뭐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런 식으로 뭐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서울 도심지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거주하시려는 곳이 서울이 아닌 뭐 다른 곳, 서울에서도 비슷하게 할 수는 있지만 좀 더 모아야겠죠.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집을 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을 구할 때 실질적으로 저한테 2천만 원에서 좀 더 모아서 한 5, 6천만 원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이걸로 진행을 했고 저는 어찌됐건 5천만 원, 6천만 원을 모아서 2억 3천 정도의 집을 샀고 그 집에서 한 달에 57만 원씩 납부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일단 월세는 계약 기간이 지나서 좀 이사해야 될 우려도 있고 일단 저는 어렸을 때 이사를 많이 다닌 편이라 좀 제 집 마련하는 게 좀 나름대로 좀 꿈이고 목표였기 때문에 좀 빨리 실행을 했고 너무나도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뭐 이게 좀 추후에 좀 이뤄졌으면 저도 뭐 재테크 해가지고 뭐 어디가 좀 더 오를까 어디 지역이 좀 요즘 상향세더라 뭐 그런 걸 좀 알면서 좀 했을 텐데 이때 뭐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근데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신혼부부 이제 결혼 계획이 있으신 분이나 뭐 자가로 이제 집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희 집은 재건축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등기가 나오기 전에는 조금 이런 부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은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보셨으면 뭐 좋아요나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뭐 제가 전달해드릴 수 있는 좋은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남겨드릴 테니까 좀 많이들 놀러와주세요. 감사합니다.